네. 자, 오늘은 313쪽에 분양과 관리 처분 얘기할 차례죠. 자, 정비법. 자, 정비법이 남은 거 하고 건축법부터 새 책으로 갔다 그랬죠. 예. 자, 거기 펴시고 분양과 관리 처분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는 병원에 좀 주말 동안은 치료를 좀 받았어요. 예.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예. 이산화탄소 중독이 되니까 또 몸이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예. 몸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예. 또 뭐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어요. 이제 뭐 다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고, 이 마스크도 쓰고 수업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계속 내가 마시죠. 그게 중독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난주 시험 칠 때가 문제예요. 시험 칠 때에 KF94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있죠? 쓰고 하루 종일 시험 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자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마시면은 머리가 띵해집니다. 머리는 철저하게 산소 공급이 많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머리가 띵한 상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적도 작게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집단 면역이 오겠어요? 네, 안 옵니다. 정부 믿으면 안 돼요. 네. 결국은 시험 칠 때도 마스크 쓰고 시험 쳐야 되는데, 마스크를 시험 칠 때 쓰고 하면은 머리가 띵한 상태 될 거예요. 제가 느끼기 딱 그 경험해보니까 그래. 그러면 자기 몸 기능이 뭐 심할 때는 거의 70~80%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성적이 머리가 띵하면 집중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마스크는 써야 되겠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는 특별한 마스크를 써야 돼요. 특별한 거. 예, 숨쉬기도 편하고 한 거 있느냐? 뭐 있을 거예요. 좀 비쌉니다. 예, 구리 마스크 같은 걸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의 구리 몰라요? 금속으로 된 구리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금속인 구리를 우리 머리카락 있죠? 보다 얇게 실처럼 만들어서 엮은 마스크예요. 많은 이상 할 겁니다. 한 장에. 그런 걸 좀 쓰고 시험장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는 성질상 항균작용 하죠. 항균작용도 하면서 금속이니까 숨쉬기가 어떻다?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쓰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KF94 같은 걸 쓰고 하면은, 예, 시험 친다고 1시간 반, 2시간 딱 차고 있죠. 그러면 한 30~40분부터 머리가 어떻습니까? 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몸으로 느껴보니까 이거 마스크 쓰고 시험장에 갔다가는 성적이 안 오겠다. 예. 예. 결국 여러분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나는데, 그럴 때는 시험장에는 특별한 마스크, 구리 마스크 같은 것을 하나 생각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왜냐? 지금 백신 우리 전부 다 맞는데 한 10년 걸린답니다.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부 다 안 맞으라죠. 예. 왜? 그거 맞은 사람마다 전부 다 몸이 아프대요. 그래요. 그 2번이나 맞으려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몸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뇌를 막힌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려면 상당히 고민이 돼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자, 시험장에 가실 때 아마 마스크 쓸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 보세요. 참고 삼아.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아, 이거 시험 칠 때 이 마스크 쓰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313쪽에 분량과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에 있어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 끝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의한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첫째, 분량 공고, 분량 신청. 자, 그 분량 신청이 되고 나면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관리 처분 계획이 수립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이제 철거되겠죠. 다섯 번째, 새 건물짓기에서 착공을 할 것이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한다. 그럼 공사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주고 고시하고, 일곱 번째, 등기할 것은 등기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는, 자, 이런 단계로 전개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인데, 자, 이 절차를 다 거친 데는 빨라도 7, 8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여기 가는 것을 배우는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자, 관리처분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자,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관리처분 계획이다라는 뜻은 사업을 하기 전, 사업 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감정 가격. 보통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보면은 보통 사업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래 시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끼에 5억짜리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감정 가격 통지를 딱 받아요. 한 2, 3억밖에 안 되더라. 왜 이리 장로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거래 시가를 생각하고, 여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떤 가격? 감정 가격이에요. 여기에 상응해서 맞추어서 이 뜻이에요. 자,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에 상해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대지 지분, 아파트죠. 아파트로 바꿔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기존의 세대수가 1200세대. 자, 5층짜리로 1200세대니까 대지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크겠죠. 예. 자, 5층짜리로 1200세대 같으면은 대지 면적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건축 증가되는 세대수가 5,500세대로 이렇게 증가됐어요. 4배수 이상 증가됐죠. 이게 부산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16평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 실평수도 16평이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지분도 16평이었어요. 예. 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는 재건축하기 전에 4천만 원 정도 거래됐는데 34평짜리 아파트 3억 4천짜리로 바꿔줬어요. 예. 그러면은 16평이 3억 4천원의 가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4배수 이상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하나씩 주고 일반 분양을 시켰더니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사업경비 충당하고 많은 이익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음으로써 발생된 이익이죠. 그걸 집주인한테 나눠줬어요.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니까. 나눠주니까 자, 그 이익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34평짜리 3억 4천짜리를 하나씩 바꿔줬다 이 말. 예. 자, 근데 지금은 만약 이 재건축 한다면 이리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지금은 국가가 초과 이익을 어떻습니까? 한수해 가버려요. 자,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34평짜리로 이익 분배가 들어가니까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겠죠. 각은 뭐 15평이라 합시다. 어른 대지분이 20평, 병은 10평, 정은 15평. 자, 이래 돼 있는 아파트를 이거 헐어버리고 이게 새 아파트를 짓겠죠. 예. 그래서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자, 어떻게 바꿔줄 건지를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이고, 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예를 들어놓고 우리가 이 방식을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그럼 이해가 빨라져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313쪽에 제1번이 분양공고 분양신청이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분양공고 분양신청이에요. 자, 1번에 봅시다. 줄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부터 120일 내에 다음 각호 사항을 토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까지 줄치고, 자, 거기에 둘째 줄 끝에 보면 통지한다는 말 있죠. 그게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는 말 있죠. 공고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통지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충학습에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1번에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자,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다음에 그게 밑줄칩니다.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한 날 기준한 가격을 통지해 줄 때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액의 추산액이나 3번에 분양 신청 기간 이런 것을 통지해 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시행자가 120일 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도 120일 내에 갑을 병정에게 뭘 해라? 통지하고, 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력 일간신문에 뭐하라? 공고하라 이 뜻이. 이 통지사항에는 이 재산에 대한 무슨 가격이 통지된다?
감정 가격이 통지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건축일 경우에 그때 당시에 자 종전 토지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또 개발 이익 분배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분 평당 그 당시에 2천만 원 정도로 통지를 해줬어요. 예, 실제로. 그러면 15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평당 2천만 원이니까 곱하기 15만 원 얼마? 3억짜리고 이거는 4억짜리, 이는 2억짜리죠. 3억짜리고 이렇게 통지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다시 313쪽에 이번에 분양 신청 기간이 되어 있죠. 줄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안에 연장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 안에 갑을 병정이 분양 신청을 해라 이 뜻이에요. 이때 분양 신청은 자기가 원하는 평수 신청합니다. 그 갑은 30평, 을도 30평, 병도 30평 이렇게 분양 신청을 했다. 정은 신청을 안 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거기에 두 번째 보충학습의 일간신문의 공고사항은 버리시고 자 3번의 분양 신청 방법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재분양 및 공고는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투기가일주안에 분양 신청한 경우 분양 신청이라 되어 있죠. 사망부터 호환까지 규정에 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투기가일지구의 자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갈로 떼놓으시고 5년 내 투기가일지구에서 분양 신청, 재분양 신청할 수 없다. 줄쳤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이 투기가열지구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자 어느 지역에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자, 각각 을이 부부관계예요. 갑이 재개발 지역에 여기에 낡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을은 여기에 재건축 대상 낡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갑이 먼저 이 재개발 지역에 34평짜리 아파트에 분양 대상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분양가가 한 2, 3억 했는데 입주할 때 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냐? 30억쯤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갑이 분양받고 한 2, 3년 뒤에 을이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분양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투기가일주에서는 부부가 합산해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몇 년 내에는 5년 내는 분양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을은 분양 신청이 안 돼요. 예.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자, 한 15억 정도의 분양이 되는데 입주하면 이것도 한 30억이 돼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 15억 정도만 청산받습니다. 10억 손해봐버리죠.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자, 그래서 갑을이 고민을 하게 된다 이 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혼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혼법이다. 나라에서 이런 이혼법을 만들면 안 된다. 예, 서울에 지금 이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1,500만 원이 아니고 15억을 손에 봐버립니다. 예. 고민도 안 하죠. 야, 우리 이혼하자. 그래가 하나씩 받자. 예. 그래가 우리 이혼했다가 하나씩 받고 난 뒤에 적당한 시에 결합하면 안 되겠나? 응. 하나 같이 딱 이혼해서 하나씩 딱 받았습니다. 자, 결합합니까? 서로 간에 우리 편케 살자. 마. 이래봐 한 번씩 만나면 안 되나?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그 애들은 저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결합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혼 조장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예. 결국 이거 이혼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서울에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뭘 해놨느냐. 다만 다음에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해라 했죠. 그래서 이 뭐 해라 뜻이에요? 이혼해라 이 뜻.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아파트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분양가 12억이었는데 딱 입주할 때 되니까 24억 뛰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10매덕이 올라가는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어쩔 수 없죠. 예. 자, 이번에 봅시다.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현금 청산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자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고가 줄치고 다음의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의 자는 박스에 있죠. 1, 2, 3, 4 갈로 묶어 보시는데 첫째,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또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되기 이전에 분양 신청 철회한 자. 자, 그 다음에 투기가일주에서는 5년 내 분양 신청한 자는 5년 내 분양 신청할 수 없죠. 신청할 수 없는 자. 그 다음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서 분양 대상이 제외된 자. 너무 작은 토지 건축물 가진 사람 제외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90일 내 손실보상이라 해요. 우리 여기에 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 안 했죠. 그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자, 손실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합니다.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자, 정액에는 감정가격인 3억 정도만 준다 이 뜻이에요. 정은 더 달라 하면 준다. 더 줄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똑같이 정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은 자, 60일 내에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수용하면 돼요. 수용권이 있으니까. 재건축은 사상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뭐 해야 된다? 매도 청구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번에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는 1항에 따라 줄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내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손실되지 않았을 게 이자 지급은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넘어가서 청산금 결정도 5, 6월달 이후에 봅니다. 자, 3번에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 분양. 사업 시행자는 72조에 따른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잔여분을 보르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종 소유자 외예의자에게 분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잔여분이 있을 때는 이런 잔여분은 대부분 일반 분양하죠. 네,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사업시행인가 가리처분계획 시기조정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 위에 보세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갑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줄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대통령이 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시장군수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자, 1번 분양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 설계는 바꿔주는 기준에 관한 것이죠. 예. 뭐 구체적으로 동소수 지정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소리.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강목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이라는 것은 분양가를 말합니다. 분양가. 그 다음에 5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행 날 기준한 가격, 즉 감정가격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것이 분양가죠. 예. 이 아파트는 분양가 그때 1천만 원이었어요. 평당. 자, 그럼 갑은 3억짜리 신청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갑은 3억짜리 들고 3억짜리 신청했으니까 추가 부담이 있다 없다? 없고, 을은 4억짜리 들고 3억짜리 신청해 1억 작게 신청했죠. 1억만큼 청산을 안 주게 7번 절차에 가서 받게 됩니다. 병은 2억짜리 들고 1억만 원이 신청했죠. 이는 자, 병은 청산할 때 1억은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 위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토. 이게 이제 뭐냐. 이 관리처분계획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계획은 토지동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재산이 얼마짜리인지가 결정이 나고 새 아파트가 얼마짜리니까 어떻게 바꿔주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계획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동 소유자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재산 가치가 낮다. 다 전부 반발합니다. 예. 그리고 분양 바꿔주는 기준이 조건이 좀 안 좋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할 때 가장 민감하게 토종 소유자 반응을 하는 계획이 이 관리처분계획이에요.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대부분 반발해버려요. 예. 그래서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 뜻이에요. 예, 말을 줄이기 위해서 뒷말을.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대통령이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줄칩니다. 대통령이자 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다음 또 줄칩니다. 시장군수는 타당성 검증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 부담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될 경우는 1번, 자, 74조 1항 6호에 자, 정비사업비, 고개 줄치고, 정비사업비가 52조 1항 1호에 따르는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줄칩니다.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타당성 검증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비가 얼마 올랐을 때 100분의 10 이상이 늘었을 때 타당성 검증을 해라. 그 다음에 2번에 74조 1항 6호에 따른 줄칩니다. 조합은 분당 규모. 자, 거기에 줄치고 70조 1항 2호에 따라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에 총액 기준으로 줄칩니다. 100분의 20 이상이 증가됐을 때. 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규모 있죠. 이게 얼마가 늘었을 때? 100분의 20이 늘었을 때는
타당성 검증해라. 그 다음에 자 3번에 줄칩니다.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자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줄칩니다. 15일 내 시장 구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자 그러면 조합은 얼마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15일 내 검증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 타당성 검증을 해라 뜻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정비 사업비 기준일 때는 100분의 10 이상이 늘었을 때고 조합은 분당 규모 기준일 때는 100분의 20 이상이 늘었을 거고 또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은 검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4번에 관리처분계획 일반적 기준 1번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 거하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2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정감한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3번에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정부의 지정 후 분할된 토지의 취득하는 자에게는 현금으로 자 청산할 수도 있다. 자 부지정할 수도 있다. 4번에 재위생상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나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도 있다. 즉 입찰지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읽어보면 되고 5번에 줄칩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설계는 수립 기준일이 언제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해라. 이 이제 왜 이런 규정이 들어오느냐? 자 90년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 가보면은 90년대 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새 아파트가 이제 들었습니다. 1층부터 4층 뭐 20층짜리라면 자 19층 20층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조합원들 조합장이나 이사감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제비뽑기를 해도 요게밖에 안 걸려요. 요게 중간층 로얄층 있죠.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뽑으면은 예, 요게 아닙니다. 그럼 난 딱 뽑으면 다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조합의 조합장 이사가 감사가 뭐 하느냐? 요게 좋은 층은 저가 뒷돈을 받고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0-300 줬다. 그러면은 그날 이제 재뽑기 하는 날 있죠. 전부 다 와가 이 구슬 같은 거 돌려요. 그게 하나 뽑아냅니다. 자, 그럼 미리 구슬을 딱 지어주죠. 그래서 이제 딱 주먹이 쥐고 이제 넣는 척이 이래갖고 그럼 이게 그리고 이제 200-300만 원 지어줍니다. 자, 여러분 200-300만 원 지어주고 여기 할래요? 나 그거 싫다. 1층에 안 난다. 어디 하겠어요? 다 지어주겠죠? 다 그예요. 돈 안 지준 사람 무조건 여기에요. 무조건 100%. 열심히 막 뒷다리는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 마찬가지죠. 넌 돈 주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야 나는 그래도 안 다르겠나. 딱 너는 1층이던데요. 네. 절대로 좋은 층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임원이 마지막까지 자기 주무이들 챙겨요. 호수 있죠? 팔아먹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게 심하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붙죠. 이거 제비뽑기 하는 거 있죠? 언제 기준으로 해라는 뜻입니까?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하라. 미리 선분양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예. 자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요즘도 뭐,
하면은 요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아는 사람도 한 2, 3년, 한 4, 5년 전이네요. 재건축에 재입복해 하니까 4층이 다 걸려요. 그래서 내 속으로 요즘도 저래 하나. 가만히 보니까 지 주위에 걸린 사람들이 다 4층이야. 그러니까 요즘도 암난리 한다는 이야기예요. 임원들하고 좀 관계 있는 사람들은 좋은 층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뒷동거리를 한다는 이야기. 예. 자, 그렇게 하시고 6번, 7번은 주택 공급에 관한 것이죠. 6번은 줄칩니다.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할 경우에는 한 주택만 공급한다. 자, 이 말은 한 세대나 한 명이 여러 개 가질 수도 하나 주고 또 공유관계일 때도 하나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6번 옆에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6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 준다 이 말이죠. 만일 최대로 하면은 2주택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뜻이에요. 6번이. 자, 7번 봅시다.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경우에는 강목방부에 따라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데 1번에 자 줄칩니다.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거기에 줄치고 주택을 공유했습니까? 토지를 공유했습니까? 예.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줄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줄치고 이게 어떤 거냐? 자, 우리 이런 경우죠. 자, 여기 300제곱미터짜리 토지가 있으면 갑을 병정 갑이 대지지분이 100이고 을도 100이고 병은 60 정은 40 이렇게 있다면 자 부산광역시 뭐 울산광역시 조례도 비슷할 거예요. 조례일 때는 60제곱미터 이상부터 1주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을 병까지 하나씩 받죠. 정은 60제곱미터 이하죠. 안 준다. 자, 서울특별시 조례는 어찌 되어 있느냐? 90제곱미터 이상부터 1주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 얼마 받을 수 있죠? 병정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방은 다 6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토지를 공유했을 때 아파트를 하나씩 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 가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종 소유자에게는 줄칩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거기 줄치고. 자, 1번에 줄칩니다. 가미력제권역에 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 줄쳤습니까? 자, 가미력제권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는 소유한 만큼 다 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방에 있을 때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 다 주겠다 이 뜻이죠. 물론 자 다만 다음에 보시면 부기가일주나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한 만큼 어떻습니까? 다 주는데 가장 많이 받은 아주머니가 한 분 있어요. 지방에서 부산에서 40채를 받습니다. 혼자서. 40채를 받으니까 아파트 한 동을 받아요. 예.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줄칩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종 소유자. 3번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줄치고 그 2, 3번은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무조건이라 써야 되죠. 2번, 3번은 무조건 다 줘야 돼요. 거기 조정대상 지역이든 투기가지고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줍니다.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삭제.
동그라미 4번은 없애야 됩니다. 현행법상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3번에 자 종전토지 건축물의 자 줄칩니다. 가격 범위 또는 줄칩니다.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안에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점 이하로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이 토지와 건물이 5억짜리인데 자, 이 가격 범위 안에서 2개 줄 수 있고 또 여기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 그러면 이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개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5억짜리라 하면은 가격 범위 안에 2개 받기는 좀 곤란하겠죠. 예, 그럼 전용 면적이 150이면은 하나는 85제곱미터 반드시 60제곱미터 하나를 받아야 돼요. 이래 받으면 145밖에 안 되죠. 이래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85는 34평짜리죠. 60은 24평짜리.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가격 범위 안에도 2개를 받을 수 있고 면적 범위 안에도 2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원칙적으로 하나 주는데 최대한 몇 개? 2개 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줄칩니다. 가밀업적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토지동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가밀업적 권역은 수도권이죠. 수도권 재건축 사업은 최대 몇 개 준다? 3개까지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보충학습은 5, 6월달 이어보세요. 그 밑에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 돼가 있죠. 그것도 5, 6월달 이어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관리처분 계획의 고시효과, 건축물 해체 등 원칙적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지요. 그 위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데 사실 이 안에 인가 딱 되고 나면은 이주시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그대로 살면 안 되죠. 이주를 6개월 이상 기간 줘요. 그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이주하고 나면 건축물이 철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조건의 재건축일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이주해 버리죠. 사람들이 빨리 돈 벌기 위해서 빨리 지라 이거지. 예. 그런데 조건이 이것보다 형편없이 안 좋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일 경우에는 이주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미적거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주를 하라 독촉을 여러 번 해야 겨우 이주할까 말까 합니다. 자, 그래서 관리청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고 예외에 보시면은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이는 미리 철거한다는 뜻이에요. 미리. 자, 어떨 때 박사는 1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2번에 줄칩니다.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을 때. 폐공가라는 건 빈집을 말하죠. 빈집이 밀집돼 있으면 우범지대화 우려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자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럴 때는 소유자 동의도 받고 시장군 허가받아 미리 철거된다 이 뜻이에요. 자, 밑에 건축물 철거 시기 제한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사용수익 금지.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 있는 때 이전의 고시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에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왜? 철거해야 되죠. 다만 다음 줄칩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러하지 않다.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1번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으면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줄치입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도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상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용익권자 권리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건물이 이제 철거 대상이에요. 소유자가 갑이고, 여기에 임차권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도 있을 수 있죠. 자, 이거 철거하고 새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짓는 데는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권리도 원칙으로 새 건물로 어떻습니까? 이전에 갑니다. 그럼 철거해서 새 건물 지을 때까지는 이주해 나가셔야 되죠. 문제는 임차권이나 전세권 같은 단기성 계약은 3년쯤 지나면 계약기간 끝나버리죠. 이렇게 계약 목적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약은 뭘 하도록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해지가 되면은 보증금 같은 금전 반환 청구를 해야 되죠. 자, 보증금은 집주인이 줘야 되죠.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라면은 시행자가 줘야 됩니다. 아니면 재건축은 이주비 또 집주인이 줘야 돼요. 그 집주인이 돈이 없을 거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누구한테 청구해라는 겁니까? 시행자에게. 시행자 이걸 지급하죠. 그러면 구상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1번 계약 해지 줄칩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금전 반환 청구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권은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구성,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하는 자, 사업 시행자는 토종 소유자 이를 구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압류 효과.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종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줄칩니다.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 민법 등 기간 규정 배제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받은 경우, 자,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의 줄칩니다. 계약기간이죠. 에 대하여까지만 줄치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줄칩니다. 적용합니까? 아니한다 해놨어요. 자, 이 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에 자, 우리 임차권 같은 건 설정계약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 적용은 되지 않는다니까 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난주 중개업할 때는 정비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설정해 줘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6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산평가 방법은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7번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성대지 건축물 관리 뭐 참고하시고 주택의 공급 등으로 가서 그 부분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니다. 여기 칠판은 그대로